이런 요소를 생각을 안 하고 가성 안검하수 교정을 해버리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이 좀 더 편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멀어졌던 이마가 눈썹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거리의 짧은 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눈 성형을 할 때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쌍꺼풀 수술을 해도 눈이 예뻐지지가 않고 눈 크기가 커지지도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눈 뜨는 힘이 부족하고 눈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멀어서 쌍꺼풀을 아무리 잡아도 예쁘지 않고 눈동자가 또렷해 보이지가 않을 텐데요. 이런 분들의 원인을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안검하수라는 게 무엇이고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윗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얘기를 할 텐데요.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졸려 보이고 눈이 작아져 보이는 현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안검하수가 되겠습니다. 진성 안검하수라는 게 있고 가짜, 가성 안검하수라는 게 있는데요. 진성 안검하수는 실제로 눈 뜨는 힘, 눈 들어올리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약화가 일어나서 눈을 못 뜨는 경우가 진성 안검하수라고 하고요. 가성 안검하수는 눈을 들어올리는 기능적인 역할, 근육에 문제는 없지만 겉에 덮이는 피부의 처짐, 피부를 누르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현상을 가성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진성 안검하수인 분들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런 가성 안검하수가 굉장히 더 많아질 텐데 다른 문제 때문에 눈매 교정이 필요한 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눈뜨는 힘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지칭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선천성 안검하수, 후천성 안검하수가 될 텐데요. 말 그대로 선천성은 태어났을 때부터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눈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발달이 안 되거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검하수가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이마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졸린 눈을 하게 되니까 쉽게 구분이 될 거고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근육이나 신경에 병변이 생긴 경우, 중증 근무력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병적으로 생긴 분들, 또 한 가지는 외상성으로 외부의 충격이나 다쳐서 제일 많은 후천성 이유라고 하면 노인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눈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약화되거나 근육이 벌어져서 후천적인 이유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동공을 떴다가 맞다를 할 때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느냐로 체크를 하는 게 학문적인 진단 기준일 텐데 환자분들이 이걸 실제로 혼자 해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눈동자를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마를 이렇게 쓰겠죠? 이마 쓰는 거를 하나를 배제를 해야 될 거고 그냥 보는 게 시야가 가려져 있으니까 턱을 대부분 듭니다. 턱을 들고 꾸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겠죠? 이것도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울 앞에 가셔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당겨서 제 위치를 만든 다음에 이마를 위에서부터 꼭 눌러서 이마를 쓰지 않게 이 상태에서 눈을 힘줘서 뜨던지 편하게 떠봤을 때 이런 보상적인 이마의 습관을 배제를 하고도 눈이 많이 가려져 있으면 안검하수고 교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안검하수 교정을 해야겠죠? 진성 안검하수일 경우에는 길이 많이 나뉘게 됩니다. 중등도 이하인 경우에는 눈 올림 근육을 다 잡아주는 게 안검하수 교정술이 될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 벌어져 있으면 꽉꽉꽉 교정을 해드릴 거고 안검하수가 중등도 이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 눈 올림근이 발달이 아예 안 돼 있거나 올림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이라든지 다리 쪽에서 인대를 채취를 해와서 이마 근육과 엮어주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성 안검하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럼 이제 가성 안검하수가 되겠죠? 피부가 남는다 그러면 피부를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한번 접어주는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도 있고요. 지방이 너무 많다든지 눈썹 뼈가 너무 밀고 있다든지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지방을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눈썹 위에서 눈썹 거상을 한다든지 또한 여기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안검하수를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성 안검하수도 아니고 가성 안검하수도 아닌데 병원을 가면 자꾸 눈매 교정을 해라. 안검하수라는 진단 기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로 정상 범위에서는 조금 눈뜨림이 약한 분들, 눈매 교정이라고 이름을 예쁘게 지어서
비슷한 교정술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눈매 교정술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눈 올림 근육을 조작해주는 게 눈매 교정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안검하수보다 약한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나 정도를 약하게 들어가는 게 눈매 교정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라는 요소일 텐데요. 이런 요소를 생각을 안 하고 가성 안검하수 교정을 해버리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눈매 교정을 해서 눈이 좀 더 편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멀어졌던 이마가 눈썹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거리의 짧은 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뭉치기 때문에 지방이나 다른 근육이 뭉쳐서 퉁퉁한 느낌도 생길 수 있고, 피부조차도 두꺼워지고 쌍꺼풀도 통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이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눈썹 위치까지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마 거상이라든지 눈썹 거상도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마 거상, 눈썹 거상이라는 걸로 눈썹 위치를 높게 해서 시원하게 만드는 건 좋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마 거상만으로는 쌍꺼풀 높이를 막 크게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썹 위치나 눈썹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쪽보단 뒤쪽을 위주로 당기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비율이 더 좋아지겠죠? 제가 이번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안검하수 교정 이루어질 때는 필요하다면 이마 거상, 눈썹 거상까지도 추후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게 안검하수 교정 전에 꼭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안검하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안검하수의 원인도 여러 가지고 교정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줘야 본인이 원하는 시원한 눈, 좀 큰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문의, 특히 이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담 상의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실패 없는 안검하수 교정이 될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